오늘날 세계의 부유하고 살기 좋은 나라를 떠올려 보면 호주가 바로 떠오르죠. 높은 급여, 훌륭한 의료 서비스, 여유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유명한 곳입니다. 시드니, 멜버른 같은 도시들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순위에서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남성 평균 수명이 82세, 여성은 86세에 달하는 장수 국가이기도 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나라가 불과 200년 전까지만 해도 죄수들이 유배되던 곳이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이런 극적인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오늘은 호주가 어떻게 죄수의 땅에서 세계 최고의 선진국으로 변할 수 있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알아보겠습니다. 호주 대륙에는 이미 6만 5천 년 전부터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빙하기 때 동남아시아에서 건너온 이들이 바로 현재 호주 원주민들의 조상이었죠. 북쪽의 토레스 해협부터 남쪽 태즈메이니아까지 광활한 대륙 전체에 걸쳐 독특한 원주민 문명이 꽃피우고 있었던 거죠.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 이어진 대항해 시대가 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인들이 새로운 항로와 무역지를 찾아 바다로 나서던 시기였거든요. 당시 유럽의 학자들 사이에서는 테라 오스트랄리스라는 가설이 유행하고 있었는데요. 지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남반구에도 거대한 대륙이 있을 것이라는 이론이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1606년 네덜란드의 윌리엄 얀손이 호주 해안에 처음 상륙했죠. 네덜란드는 17기 해상 무역의 강자였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향신료 무역에서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었거든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후원을 받은 탐험가들이 계속해서 호주 주변을 탐사했죠. 1616년 더크 하르투어가 샤크만에 상륙했고 1620년대에는 북부와 남부 해안선이 지도에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탐험은 1642년 아벨 타스만의 항해였는데요. 그는 현재의 태즈메이니아를 발견했고 자신의 이름을 딴 반 디멘스 랜드라고 명명했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은 이 새로운 땅을 뉴홀랜드라고 불렀지만 실제로 식민지를 건설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너무 멀고 황량해 보였거든요. 수익성 높은 향신료 무역에 집중하느라 호주는 그냥 지도에만 표시된 채로 남겨졌죠.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다시 달라졌습니다. 영국의 제임스 쿡 선장이 1768년부터 1779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태평양을 탐험하면서 호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 살아났거든요. 1770년 4월 쿡 선장은 HMS 엔데버호를 타고 호주 동쪽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일주일간 머물면서 지역을 탐사한 후 식물학자 조지프 뱅크스가 수많은 식물 표본을 수집한 것을 기념해 그곳을 보타니 베이라고 명명했죠. 더 북쪽으로 항해하며 해안선을 탐사한 쿡 선장은 1771년 영국으로 돌아가서 이 전체 지역을 뉴사우스 웨일스라는 이름으로 영국 영토라고 선포했습니다. 보타니 베이 주변이 영국의 식민지 건설에 적합하다고 보고서에 기록했거든요. 결정적인 계기는 대서양 건너편에서 일어났습니다. 1775년 미국의 13개 식민지가 영국에 대항해 독립전쟁을 일으켰거든요. 8년간 계속된 전쟁 끝에 미국이 독립을 선언하면서 영국은 제국의 가장 소중한 식민지들을 잃게 되었죠.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영국은 경범죄자들을 미국으로 보내는 유배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럴 수 없게 된 거죠. 영국 정부는 대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감옥은 이미 포화 상태였고 죄수들을 어디로 보낼지가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이때 누군가 쿡 선장의 보고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호주가 새로운 유배지로 적합하다는 내용이었죠. 1787년 5월 역사적인 제1함대가 영국을 떠났습니다. 11척의 배에 1,400명이 탑승했는데 그중 약 780명이 죄수들이었거든요. 8개월간의 긴 항해 끝에 1788년 1월 보타니 베이에 도착했지만 막상 와보니 쿡 선장의 보고와는 달리 정착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토양이 척박하고 담수도 부족했거든요. 제1함대를 지휘하던 아서 필립 총독은 더 북쪽을 탐사해서 훌륭한 천연 항구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영국 내무장관이었던 토마스 타운샌드 시드니경의 이름을 따서 시드니 코브라고 명명했죠. 바로 여기서 호주 최초의 영국 정착지가 시작된 겁니다. 1788년 1월 26일, 지금도 호주의 건국 기념일로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초기 정착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농사에 대한 지식도 부족했고 기후도 예측하기 어려웠거든요. 식량 부족으로 아사 집전까지 갔던 적도 여러 번 있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형기를 마친 전직 죄수들이 자유민이 되었고 퇴역 군인들과 자유정착민들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섞이면서 독특한 사회 문제들이 발생했거든요.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한 레클런 맥쿼리는 식민지의 인프라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도로, 병원, 학교를 건설하고 죄수들에게도 기술을 가르쳤거든요. 시드니가 안정적인 식민지로 자리 잡으면서 영국은 호주 전역에 더 많은 정착지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들어 호주 각지에 새로운 식민지들이 속속 등장했습니다. 1803년 태즐메이니아의 호바트, 1824년 현재의 브리즈번인 모튼베이, 1829년 퍼스를 중심으로 한 서호주까지 말이죠. 각각의 식민지가 고유한 특성을 가지면서 발전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럽인들의 정착은 원주민들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협력과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관계를 맺으려 했거든요. 원주민들의 도움 없이는 미지의 땅에서 살아남기 어려웠으니까요. 그런데 영국인들이 가져온 질병들이 문제였습니다.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도 심각했습니다. 원주민들은 토착 동물이든 유럽에서 가져온 가축이든 구분하지 않고 사냥했지만 영국인들은 이를 도둑질로 여겼거든요. 토지 문제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영국 정착민들이 계속 내륙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원주민들의 전통적인 거주지와 사냥터를 침범했거든요. 19세기 중반이 되면서 호주 사회는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죄수 이송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자유 정착민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거든요. 정착민들이 호주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땅이었습니다. 넓고 비옥한 토지를 저렴하게 구입해서 농장을 운영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땅 아래에는 더 놀라운 보물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금이었거든요. 1851년 에드워드 하그레이브스가 뉴사우스웨일스의 베서스트 근처에서 상당량의 금을 발견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호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골드러시가 시작된 거죠. 불과 10년 만에 인구가 43만 명에서 117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영국과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왔거든요. 하지만 쉽게 캘 수 있는 금이 빨리 고갈되면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1854년 12월 마침내 유레카 스토케이드에서 무장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광부들이 식민지 정부에 맞서 바리케이드를 치고 저항한 거죠. 1850년대 골드러시 이후 호주는 광범위한 경제 호황을 맞았습니다. 소비재와 서비스업이 발달했고 철도망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더 많은 도시와 마을이 연결되었거든요. 20세기가 시작되면서 호주의 6개 식민지는 연방 결성을 추진했습니다. 각자 따로 놀기보다는 힘을 합쳐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거든요. 1900년 7월 영국 의회에서 호주 연방법이 통과되었고 1901년 1월 2일 호주 연방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호주 역사에서 진정한 전환점은 제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전투가 유럽에서 벌어졌지만 많은 호주 군인들에게는 1915년 갈리폴리 전역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었거든요. 갈리폴리에서 연합군은 오스만 제국군에게 참패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투에서 호주 군인들은 극한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용맹함과 동료애를 보여줬습니다. 전쟁 사이의 시기인 1920년대와 1930년대에 호주는 엇갈린 운명을 겪었습니다. 1931년 웨스트민스터 법에 의해 영국으로부터 자치령 지위를 얻었지만 대공황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도 겪었거든요.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호주는 다시 한번 전 세계적인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이전 대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본토가 직접 공격을 받았거든요. 일본 공군이 다윈, 부름 같은 북부 도시들을 폭격했고 1942년에는 시드니 항만까지 습격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호주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영국에만 의존해서는 자국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었거든요. 전후 호주는 또 다른 경제 호황을 맞았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유럽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찾아 호주로 이주해 왔거든요. 대량 이민은 호주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확장되는 제조업에서 일할 인력을 공급했고 주택과 사회 기반 시설 건설에도 참여했거든요. 미국과 가까워지면서 1960년대와 1970년대 베트남 전쟁에도 참여했습니다. 이런 외교 정책의 변화와 함께 국내적으로는 과거사 청산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었거든요. 수세기에 걸친 역사적 불의를 해결하고 원주민의 권리를 인정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어졌습니다. 현대화를 향한 움직임은 1973년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의 개관으로 상징적으로 표현되었죠. 오늘날의 호주는 가장 혹독한 환경에서도 적응하고 번영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거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해안에 도착했던 초기 정착민들이 결국 놀라운 것들을 창조해낸 유산이라고 할 수 있죠. 죄수들의 유배지에서 시작해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중 하나가 된 호주의 이야기는 정말 놀랍지 않을까요?